자, 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 저희 104회 전산역의 2급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실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네,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1번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1번. 다음은 가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 등록 메뉴에 일단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에 가온상사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네, 동일하고요. 일반 과세자 맞고 조형오,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소는 같지요. 그리고 도소매, 그리고 네, 종목이 다르네요. 그래서 문구 및 잡화 네,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3월 9일이네요. 2015년 03월 09일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F2 누르셔서 안산세무서입니다. 134번. 그래서 안산세무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정해 주시면 네, 회사 등록 네, 1번 문제를 다 풀이를 해 주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온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꼭대기 현금서부터 순서대로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5천만원, 3천만원, 그 다음 전기예금이 2천만원이네요. 2천만원, 외상매출금 5천, 50, 3천, 30, 1천만원, 2천만원, 8천만원, 5,200,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0만원이죠. 2,300만원. 비품 2,000, 그 다음에 100. 그리고 외상매입금 1,700, 외상매출금이 4,500만원이네요. 그쵸? 얘를 쓰고 났더니 대차차익이 빨강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맞은 걸로 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하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수정했고 외상매입금 수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대차 차이가 없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가 146번이라 그랬고요. 그럼 재고자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대체적요. 그래서 대체적요에 5번에 가셔서 상품 어음 매입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탭 눌러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우리 밑에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규 거래처 등록이네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우리 거래처 등록에 자, 회사 코드 번호는 1001번. 그리고 모닝 문구. 그리고 매출 유형이라 그랬으니까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번호 305-2463-212. 대표자 성명은 최민혜. 업태 도소매 문구 및 잡화. 주소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그리고 오정동 이렇게 뭐 같은 줄에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그냥 오정동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07월 15일날 대전중앙신협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5천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1년 만기고요. 연 이자율은 만기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의미 없고요. 오늘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빌려서 넣었죠? 1년 안에 갚아야 하니까 우리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에서요? 대전중앙신협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7월 16일 날입니다. 16일 날. 다음은 로덴문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이다. 7월 5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잔금 594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7월 5일을 만나면,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아, 선급금이라고 처리했구나. 차변에 66만원이구나. 그럼 얘가 대변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우리는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고요. 상품은 660만원이고 대변에 선급금 우리 누구였어요? 로뎀. 얼마 있었다고요? 66만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594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7월 28일입니다. 영업부 사원에 출장 경비 중 신한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거 그랬으니까 주차장 이용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5,000원을 썼고요. 대변에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8월 28일입니다. 08월 28일 날 CNJ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표이다. 판매 대금 중 2천만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 유의하셔야지 되는 게 대변에 상품 두 글자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품 팔았을 때 상품 매까지. 그래서 상품 매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2천만원은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으면 뭐라 해요? 현금이에요. 현금 2천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받으러음으로 받았습니다. CNJ 상사 이렇게 거래처 써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0일 거래입니다. 09월 20일. 반월 상사에 외상으로 9월 3일에 판매했던 상품 300만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상품 팔았을 때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이고 그런데 반품액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역분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반월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300만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상품 매출이 없어져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매출 환까지 세 글자를 쳐보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판매하였던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상품에 대한 402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15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해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사양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원래 무슨 변? 대변. 그쵸?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 거예요? 조선의 외상매입금 130만원인데 그 중에 120만원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배서 할인 받을 때 이렇게 배서 양도하면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음이 누구 거예요? 발해 상사로부터 받았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120만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문제 풀으실 때는 일단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 원래 대변에 있었다. 차변으로 없어진다. 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거래처인 B전 상사의 미지급금 1250만원 중 10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미지급금은 원래 무슨 변이에요? 대변, 부채니까. 아,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시산표에 가보세요. 합계잔액시산표에 뭐 날짜는 아무 때나 상관없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미지급금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미지급금의 잔액이 대변에 있죠? 그럼 얘는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문제도 외상매입금 잔액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중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B전의 미지급금 12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 1000만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니까 빚을 면제받았죠. 그랬을 때 우리 뭐라 해요?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빚을 면제받았을 때 이것도 계정 과목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30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63만 7,81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263만 7,810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차를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 재산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류 수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 거래고요. 09월 15일 날. 거래처 월평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계 처리한 10만원은 실제로 월평문구와 상품 추가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받은 것이다. 아, 그러면 현금 들어온 건 맞는데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우리는 계약금을 받았다. 그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선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18일 날 영업부에 문서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소모품인 A4 용지 10만원을 포함하여 비품으로 처리하였다. 단 소모품은 비용 처리할 거 그랬어요. 아, 그러면 비품이 100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은 소모품비로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럼 얘를 100만원으로 고쳐주고 우리는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가 1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4 용지까지 모두 다 비품이라고 해서 A4 용지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 그래서 자,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A 사무실을 임대료 6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임대료는 임대 계약기간 종료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종료일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임대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미수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올해 거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 임대료가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에 대해서 일단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한 달에 50만원씩 월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미수 아직 못 받은 건 7, 8, 9, 10, 11, 12 6개월 분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 300만원만큼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수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300만원, 대변에 임대료 300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양편의 주식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는 주당 3만원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다? 100주를 가지고 있다.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취득가액이 25,000원인데 공정가치가 3만원이 됐으니까 얼마씩 올랐어요? 5,000원씩 올랐죠? 그쵸? 네, 그러면 5,000원씩 올랐으니까 우리는 50만원만큼의 뭐가 생긴다? 평가이익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평가이익. 그러면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니까 우리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얼마요? 50만원만큼 늘어나면 되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50만원만큼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3번. 10월 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사업장의 화재보험료 12만원은 차기분이 포함된 보험료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10월 1일 날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10월 01일 날 우리는 보험료라고 1년치를 처리를 해놨어요. 자,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자, 단기분 보험료로 처리되어 있는 게 총 12만원이니까 12만원에 대해서 또 나누기 12, 1년분이니까 12로 나눠주시면 월 얼마예요? 만원. 그런데 우리는 10, 11, 12, 3개월은 당연히 보험료인 게 맞고 내년도 9개월분만큼이 그러면 9만원이 나오겠죠? 이만큼을 우리는 선급했다라고 보는 거죠. 차기분에 대해서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회계 처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 9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9만원. 그래서 단기분만 우리는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 대손 나오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하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그냥 치시면 되겠고 처음 이거는 상관없으시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 들어가시고 1%로 현재 되어 있나요? 1%. 그 다음에 우리 문제상에서 매출 채권만 설정하는 거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모두 다 삭제.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해서 지우시고 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정답이에요.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손상각에 외상매출 받으러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조회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적은 달은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1월에서 6월까지의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401번 상품 매출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1월서부터 6월까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적은 달은 그랬으니까 1월달. 1월달에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28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그랬어요. 3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비품의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얘는 재무상태표를 가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03월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비품이 보이는데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세요. 03월 달에 확인은 가능하신데 비품이 이렇게 차변에 3,500 밑에 감가상각 누계에 100만원. 그래서 요것만큼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장부가액이라 한다. 그래서 3,4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6월 말 현재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액은 거래처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 현재니까 06월 30일,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F2 누르셔서 선급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선급금의 잔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구별을 해야 되니까 잔액을 클릭 그러면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제일 큰 작은 금액 그 다음에 제일 큰 금액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계산기에서 177만원에서 마이너스 13만 2천원을 빼주시면 163만 8천원이 나오겠죠?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104회 전산회계 2급 문제를 풀어봤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 1급 범위의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오히려 회계 2급이 훨씬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회계 1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험 유형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회계 2급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질문하는 란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